제가 발표할 주제는 제가 2019년 부터 이제 5년째 강의하고 있는 과목 상담과 자기 돌봄 이 과목에 대한 그 주제로 해서 이번 학기 특별히 이제 이번 호 저대전환기에 좀 맞추어서 어떻게 수업을 다시 설계할 수 있을까 그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갖고 계신 책자에 보면 68쪽에 제 이제 논문이 실려 있고요. 먼저 이제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장신 교수 학습개발 수장님, 또 우리 심을 맡으신 우리 김효수 교수님, 또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PPT도 이렇게 제작하는 거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상담과 자기 돌봄이라는 수업은 사실은 이제 강사보다는 수업 제목이 너무 좋아서 학생들이 이제 예, 잘 듣는 수업인 것 같습니다. 뭐 80명, 90명씩도 들었고요. 이번 학기는 좀 60명, 제가 원하는 수준이 한 그 정도 수준인데 60명 정도 수업을 수강을 했고, 또 2019년에 이제 현장에서 수업을 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가 와서 2020년, 21년은 온라인으로 했고, 작년에는 그 같이 이렇게 하이플렉스로 했고, 올해 이제 다시 현장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동도 좀 볼 수 있었고요. 목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 돌봄, 셀프케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목회 또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자신을 잘 돌볼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함께 고민하고 또 전략을 찾아가고 토론하고 그런 수업이 목표입니다. 수업 내용은 짧게 요약을 하면 또 평상시에 좀 소홀히 하기 쉬운 그런 심리 내적 문제, 행동, 예를 들면 스트레스부터 이렇게 쭉 죄책감, 뭐 중독, 위선, 성격장애 이런 부분들을 매주 이제 하나의 주제로 선정을 하고, 또 제가 목회 상담을 전공했으므로 그 관점에서 이 문제 행동의 그 실체, 어떤 역동이 있는가, 원인이 뭔가,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했고요. 플러스 해서 또 교회 현장에서 학생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잘 도울 수 있을지 기초적인 상담 기법을 또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네,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건 2019년부터 이제 채운 수업을 설계할 때부터 세웠던 그 슬로건인데, 이 슬로건의 낚시에 걸려서 학생들이 수강 신청한 학생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수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표는 좀 뭔가 이렇게 정서적인 활기, 통찰, 그리고 좀 오아시스 같은 수업을 지향을 했는데요. 네.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그 목표를 향해서 또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 제가 했던 수업 설계, 지금까지 이제 5년 차가 되었지만, 특별히 두 가지를 초점을 두고 수업을 설계를 다시 하고 또 수업을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여러분께 보고 드리는데, 두 가지입니다. 대전환기 불확실성. 아까 우리 수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전환기라는 것이 여러모로 이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코비드 19 이후에 이런 변화 그런 걸 포함하는 격변기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요. 그거로 인한 무력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신학생들이 벗어날 수 있을까? 새로운 생기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두었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전환기, 인공지능. 그래서 멀티페르소나라는 뭐 신조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뭐 한국말로 부캐, 부차적 캐릭터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 좀 굉장히 그 어떤 단일한 삶보다 그래도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 특히 신학생들에게 어떻게 그런 삶 속에서 자신을 잘 돌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수업 설계 내용은 그 책자에 제가 구체적으로 적어놨는데 8가지입니다. 이거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수업을 이제 할 때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수업장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짧은 설교 2분 또는 3분, 그 본문은
가능하면 그날 주제, 수업 주제 또는 꼭 그날 주제가 아니더라도 학생이 나누고 싶은 주제로 말씀을 함께 잠깐 묵상하고요. 또 때로는 이제 온라인으로 할 때는 이제 클래식 음악도 같이 듣고 그런 시간도 했고, 또 날씨가 이렇게 부중중하고 이렇게 그러면 좋은 좀 아름다운 선율의 클래식 음악을 듣고 그렇게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오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 두 학생 정도가 발제를 합니다. 그 발제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어, 이제 토로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형식과 그 부분은 이제 그 73쪽에 잘 적어놨습니다. 자신의 아픔 이야기라든지 또는 그 주와 관련되는 그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길지 않게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주는 과제는 A4 한 장 정도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길지 않게 PPT나 그런 거 준비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고요. 그 발표 끝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간단한 코멘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날 그 주의 주제의 강연을 50분 또는 길게는 1시간 정도 강연을 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면 휴식을 갖고요. 휴식 이후에 조별 모임을 합니다. 조별 모임을 굉장히 좀 조직적으로 그것이 시간 낭비라든지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그날 주제와 관련된 그 어, 토의 질문을 미리 조장들에게 주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한 30분 정도 열애하다 보니까 적정 타임이 한 30분 정도. 좀 적다는 반응도 있고 그렇지만 너무 길게 되면 또 이렇게 그 시간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서 30분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이제 강의실로 모여서 또 조별 모임은 강의실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외부에서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건 자유롭게 하고 다시 모이면 이제 한 조 정도만 발표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조별 발표. 이번 학기는 10조니까 10조가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타임은 제가 상담 기초를 이제 한 20분 정도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팅 하에서 이런 8가지를 최대한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히 자기 탐구와 발견의 기회 이 부분이 실은 이 수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 주제 강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제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가능하면 이제 수업 전주에 제가 작은 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자기 진단 활동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자기는 스트레스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는 우울증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그런 자가 질문지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미리 그걸 테스트하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고요. 그래서 학생들 참여 본인들이 스스로를 좀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학생들이 과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주는 좀 그렇게 하지 않는 주도 있고 가능한 학생들에게 부담을 적게 주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조별 모임이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우리 교수님들 조별 모임 많이 하실 텐데, 근데 조별 모임이 효과적인 조별 모임이 되기 위해서 가능하면 그 학생들이 그걸 거기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장을 뽑을 때 조별로는 한 5명 정도, 저는 5명인데 조장은 2학년으로 뽑았고요. 그다음에 그 학생이 이제 인도하는 걸 하고 주제는 매주 이렇게 미리 주어서 조장 중심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토의한 다음에는 발표를 하지만 토의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다 이제 뭐라고 할까요? 보고서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직접적으로 하게 되고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를 교수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조 정도는 발표를 하고 다른 조들은 다 그 부분을 이제 조장을 통해서 이렇게 교수에게 주어서 제가 그걸 확인하고 다음 강의 때 이제 보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별 모임이 결국은 자기 발견 또 실은 자기 발견 그리고 자기 치유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 제가
원했던 거는 정서적 활기와 통찰을 불어넣는 건데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이야기 또 쉽게 자신을 잘 오픈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별 모임을 통해서 그런 조별 모임이 좀 치유적인 모임 되고 좀 더 이렇게 자신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조별 모임을 하는 원칙도 또 제 논문에 보면 그 발표자들이 지켜야 할 룰 세 가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그 룰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지나갔거든요. 수강생이 한 60명이었고요. 사전 사후 이렇게 50명, 46명 조사 참여했습니다. 특징을 보면 신대원 학생 1학년이 제일 많았습니다. 1학년이 한 50% 정도 되었고 남녀 비율은 비슷하고 20대가 50%. 그러니까 이 수업은 좀 젊은 층들이 많이 듣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결혼하지 않은 학생들도 굉장히 반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납니다. 조사 도구 및 방법은 사전조사, 수업 선택 동기와 기대부터 이렇게 현재 자기 돌봄 방식, 그 다음에 사후조사, 주로 달성 만족도 이런 중심으로 했고요. 분석 도구는 저는 이제 양적 연구는 SPSS를 활용해서 이건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셨고요. 또 설문 중에 이제 본인이 직접 서술하는 그런 질문들을 의도적으로 넣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양적 연구는 아니니까 물론 간단한 질적 연구겠지만 어떤 경험을 했고 본인들이 어떤 삶을 누렸는지 수업을 통해서 뭘 경험하고 느꼈는지를 좀 질문한 그런 것은 이제 현상학적 해석학 방법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 분석까지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수강 동기와 수업에 대한 기대는 보시는 대로 역시 자기 돌봄 필요성을 절감하기 때문에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상담에 대한 관심, 치유와 회복 경험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듣는 이유는 자기 돌봄도 있지만 상담이라는 이 수업 제목 또 주는 의미도 큰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보시는 대로 특이점이라는 거는 이제 이 표시를 안 하고 학생들이 또 자기 서술할 수 있도록 했던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사회 현장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수업에 대한 기대는 어떤 걸 기대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의 구체적인 돌봄 경험이 제일 역시 많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회복, 치유 경험, 그 다음에 상담에 대한 관심, 방법 습득이 한 8명 정도.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또 구체적으로 자기는 이 수업을 통해서 이걸 목적을 한다. 그렇게 밝힌 학우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제 석진도 자기 발견부터 내적 치유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전 설문을 했기 때문에 그걸 또 바탕으로 해서 또 제가 했던 설계를 조금 더 이제 업데이트하는 그런 기회도 되었습니다. 수업 참여자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제가 쭉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네, 보시면 되겠고요. 사전 설문 결과를 보니까 자기 돌봄을 필요를 얼마나 인식하는가 3.52 평균 3.5이면 뭐 아주 높지는 않지만 아주 낮지는 않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필요한가? 역시 교회 사역 때문에 교회 사역에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신대원 생활에 지쳐서 그리고 주로 이제 특징 2학년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학년들의 스트레스 레벨이 가장 높다. 1학년은 처음 들어왔고 3학년 졸업하니까. 그래서 2학년들은 케어가 좀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타 의견은 이렇게 표시하고 본인의 의견을 좀 구체적으로 서술을 한 경우입니다. 보시는 대로 사역공무위원회 간의 균형상실부터 해서 다양한 업무로 인한 책임감까지 되었고요. 자기 돌봄 실행을 분석했더니 아까 3.5였는데 이거는 자기를 얼마나 돌보고 있느냐 했더니 2.54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돌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해석가 되겠고요. 그럼 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있느냐? 그 이유가 5가지 정도입니다. 성격 요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신학생들이 성격적으로 좀 완벽주의적이고 뭔가 이제 좀 성취주의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자신을 돌보기보다 사역 현장이라든지 그런 쪽에 더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재미있는 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 답변도 10%가 되었다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수업 설계에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
어, 계속 사전 설문 결과인데요. 그러면 수업을 통해서 사전 돌봄을 얼마나 기대하느냐? 기대를 꽤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4.2 정도 평균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그럼 자신을 어떻게 돌보고 있느냐 질문을 했더니 여기 제가 정리한 대로 운동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영화 및 드라마 시청, 그리고 말씀 묵상과 같은 경건 활동 이렇게 쭉 학생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를 못 그런 필요를 느끼지만 돌보고 있지 않는, 모른다는 학생들도 있었다는 부분이 좀 제가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졌던 좀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자들의 요구 분석에 기초해서 수업을 어떻게 설계할까 해서 그걸 좀 사전 조사를 수업 설계에 반영을 해서 수업 선택 동기, 자기 돌봄 필요성부터 쭉 수업에 대한 기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수업을 진행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 논문 82쪽, 83쪽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 분석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수업 목표 달성도 평균, 전체 평균은 4.38 정도 되고요. 높았던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자신이 치유 회복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었다.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이해하고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해주었다. 그게 가장 높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는 수업의 목표였던 돌봄 필요성 인식시키는 거, 방법을 찾는 부분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 그렇게 해서 자평해 보겠습니다. 낮은 항목은 이제 상담적 돌봄과 개입을 사역이나 봉사 현장에 적용하도록 해주었다. 4점, 그 다음에 타인을 돌보는 태도 4.2. 이 부분은 아무래도 수업의 강조점이 자기 돌봄 쪽에 좀 더 있었으므로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기법에 대한 부분은 좀 부족하더라도 이후 수업에서도 계속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제, 수업 내용 만족도는 전체 평균 4.35고요. 가장 높은 항목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이건 이제 피터 스카지로라는 이제 목사님, 뉴욕에 목회하는 목사님의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 텐데요. 그 책 이제 독서 과제로, 중간 과제로도 학생들에게 내어 주었고, 또 클래스로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학생들이 이제 좋아했던 주제였던 것 같고요. 스트레스와 탈진. 역시 두 번째, 내적 치유, 영적 성장 이렇게 진행되고요.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은 제목이 좀 무서운 악의 심리학, 그다음에 긍정 심리학 부분, 유선 부분, 이 부분도 뭐 아주 낮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입니다. 그 수업을 통해서 새롭게 알고 느끼고 달라진 것이 있느냐라고 서술 문항으로 질문을 했더니 학생들이 한 답변입니다. 몇 가지만 읽어보면 목회자도 한 명의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돌봄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예. 시간 여유가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수업 실행 만족도는 전체 평균 4.43 정도 됐고요. 높은 항목은 주제 강의, 또 자기 돌봄에 관한 과제 두 개가 가장 각각 4.54로 나왔고요. 수업 시작 말씀 나눔 신학적 성찰도 4.52 이렇게 되었고 토론 소위 질문도 이제 4.5 정도로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은 역시 기말 과제. 과제는 아무리 좋아하고 싶어도 좋아하기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위한 제안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저는 여기 보는 대로 상담 기술에 대한 실습을 위한 소그룹 활동을 통해 참여하는 수업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제약 때문에 좀 직접 실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상담 수업에서 조금 더 이렇게 그쪽을 중점을 두면 좋겠다. 상담 이론과 실제 그런 수업에서 그런 생각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기분 좋은 이야기도 적어주시고 하셨습니다. 수업 실행 효과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역시 수업 내용, 주제 만족도와 수업 목표 달성도가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졌습니다. 해석을 하면 수업 내용이 좋으면 목표 달성도 잘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연구 참여자의 상황을 좀 제가 요약을 했고요. 이미 설명되는 대로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자신을 돌보고 있지 않고 어떻게 돌볼 줄 모르고 있고 또 자기 돌봄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러면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이 계획을 하고 실행한 효과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미 드린 말씀이지만 결국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다, 치유가 회복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을 좀 공적으로 확인하고
또 그룹워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실은 뭐 이 한 학기 수업으로 학생들이 다 치유 회복이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발걸음을 떼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의미를 부여해보고 싶고요. 저의 과제는 뭘까? 이미 20분 지났지만 잠깐만 더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둔 심리학적으로 효과적인 자기소홀 수업을 할 것인가. 신학적으로도 사운드하고 theologically sound and psychologically effective on 셀프 케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계속 저의 고민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을 이룬 신학과 심리학이 함께 균형을 이룬 그래서 이제 제가 언급 못했지만 수업 속에 이제 성경 이야기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이제 칼빈의 신학, 바르트 신학 그런 부분들도 언급을 하고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늘 신학의 바탕을 두어야 되겠고 그것과 함께 실천적으로 심리학이 심리치료 이론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또 구체적으로 구체성을 원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 과제이겠습니다. 학교의 과제가 있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시대 대전환기의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좀 소외감 또 외로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수업 차원을 넘어서서 학교 차원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장신대에서 뭐그 학생 생활 상담소도 하고 지도 교수님들이 또 스몰 그룹으로 하고 있고 학생들이 하지만 조금 더 학생들이 필요가 뭔지 어떤 걸 느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뭐 설문조사를 하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좀 저는 이제 authentic environment를 학교가 좀 제공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부분이 제 수업이 조금이라도 기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학생의 수업 소감문을 제일 마지막에 실었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자기를 솔직히 좀 돌아본 거고요. 균형을 잡아주는 수업이었다는 부분,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제가 인상적이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